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북일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한 거 다 아시죠?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이 내용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 새롭게 나온 내용이 뭐냐면 북한의 발사체에 남한의 미사일 기술이 넘어간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 아직도 우리 한국 정부는 이게 미사일이 아니다, 그냥 발사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미사일 전문가인데요. 마커 실러 박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4일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정체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분석해 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예 트위터를 시리즈로 10가지 꼭지로 나눠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군을 비롯해 가지고 청와대, 집권 여당, 심지어 국가정보원까지 나서 가지고 미사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이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 실러 박사의 반론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선 마커 실러 박사가 제시한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금 미사일 3개가 보이죠? 3개가 거의 유사하죠. 특별히 미사일 같은 경우는 모양이 비슷하다, 형태가 비슷하고 길이가 비슷하다 그러면, 같다 그러면 거의 성능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미사일이 다 쌍둥이 같이 보이는데 제일 왼쪽에 보이는 게 우리 한국의 현무2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이 북한이 4일날 쏘아올린 발사체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너무너무 좀 비슷하죠. 이 마커 실러 박사는 이번 북한이 쏘아올린 이 미사일이 혹시 러시아의 기술이 넘어간 것은 뭐 거의 확실한데 남한의 기술도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북한이 새롭게 쏘아올린 미사일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기술에다가 남한의 KN-02, 현무 미사일까지 이렇게 기술이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 아니, 자기는 그런 걸 밝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데서 한번 알아보되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상당히 좋은 재밌는 비즈니스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국방부가 해킹을 당한 적이 있죠. 대대적으로 북한에 해킹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건 앞으로 우리가 좀 캐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미사일 2개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러시아 이스칸데르 솔리드 미사일입니다. SRBM이죠. 오른쪽이 북한이 4일날 발사한 미사일입니다. 딱 보니까 사이즈도 똑같고요. 크기가 똑같고요. 꼬리와 윗부분은 약간 다릅니다. 윗부분 보니까 북한의 것은 약간 더 날카롭다고 볼까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나오는 부분에 이제 이 구멍이 좀 다르게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발사 순간에 포착된 사진을 보니까 러시아 이스칸데르하고 북한 발사체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자, 보세요. 왼쪽이 보면 이게 이제 러시아 이스칸데르가 발사됐을 때의 모습인데요. 지금 4개의 밴드가 떨어져 나가는 게 보이시죠? 자, 실러 박사는 그 친절하게 4개를 화살표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서도 똑같이 4개의 밴드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죠? 쌍둥이죠. 또 북한이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 발사 차량까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앞 창문이 3개로 나눠진 점 같은 걸 봤을 때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쌍둥이입니다. 혹시 러시아의 발사 차량 TL이 그대로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위에 것이 지금 러시아의 이동식 발사 차량이고요. 아래가 이제 4일날 북한이 발사했던 미사일의 이동식 발사 차량 T1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걸 보면 앞에서도 보셨지만 이게 러시아의 이스칸데르하고 북한의 미사일, 이번에 신형 미사일과는 너무너무 유사한 쌍둥이 같은 그런 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미사일이죠. 근데 미국 전문가도요, 사거리 450km의 미사일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도 이번 북한이 쏘을 미사일이 분명히 이제 미사일이고요.
한국 전역이 사정권에 드는 아주 위협적인 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학상 국장인데요. 6일날 한국 언론들하고 인터뷰에서 1차 분석을 해보니까 북한 발사체의 실제 비행거리가 220km, 사거리는 450km 정도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매우 위협적인 단거리 미사일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제 제프리 루이스 국장은 어제 우리 와이타임스 논평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직후에 연기가 궤적을 따라 이렇게 가는 위성 사진, CNN에 공개했던 사진 어제 보여드렸죠. 그걸 설명했던 그분인데요. 이 발사체 모양만 봐도 이건 100%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루이스 국장은 지대지 미사일 형태다. 그러니까 이건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한국의 국가정보원 설명에 대해서 미 본토를 겨냥한 소련의 미사일 FF-18도 지대지였다 그러면서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위협적이지 않다? 이런 설명은 비상식적이다. 제가 좀 점잖게 번역을 해서 비상식적이고요. 이게 원래 영어는 crazy입니다. 미친 짓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그렇게 해석한다 이야기입니다.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CNS인데요. 여기에 선임연구원, 그리고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조슈아 플렉 수석연구원도요. 자유아시아 방송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유도장치 여부, 발사대의 형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미사일이 틀림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분석 중이죠.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7일 날 북한이 4일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특정하기 어렵고 발사 상황 역시 도발로 보기 어렵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이제 국방부 보고를 토대로 조목조목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저는 이 설명을 보면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국회에 국방위원장으로 있다는 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번 보시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첫째가 뭐냐면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비행 사거리가 240여 킬로미터로 짧았기 때문에 이건 탄도미사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궤변입니다. 이미 미국 전문가들이 이번 발사했던 발사체가 실제 비행거리는 240km지만 사거리는 450km에 다다를 것이라고 이미 확정을 지은 바 있습니다. 또 우리 군 당국도요. 2014년 8월 시험 발사했던 KN-02 계량형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가 200km였는데 이걸 이미 탄도미사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인제서 240km니까 탄도미사일이 아니다? 코미디죠. 코미디입니다. 또 국방부가 이번 발사체의 비행 정점 고도가 20에서 한 60km 정도로 낮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궤변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옛날 스타일의 생각이고요. 최근에는요, 이 탄도미사일들이 사드라든지 이런 요격체계를 회피하는 기술을 더해가지고 최저 요격 고도에서 벗어나도록 비행 고도를 낮추고 있고요. 항할 때 이제 비행 궤적이 경로를 예측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렇게 설계하는 변형 탄도미사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궤변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안규백 위원장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도발이 아닌 훈련인 이유가 아침 9시에 개방된 장소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이건 도발이 아니고 훈련이다. 참 이건 코미디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건 이건 개그 콘서트에서나 할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아침 7시 새벽 7시에 하면은 이건 도발이고 아침 9시에 하면은 훈련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개방된 장소니까 당연히 그 포 쏘는데 개방된 장소지 숨어서 쏩니까? 자 이게 이루되는 이 안규백 위원장의 말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북한 감싸기에 여념이 없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려고 하는 친북적 사고가 이제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도 못하는 국방부로 변신시켜버린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 문재인 정권을 어휘해야 될까요? 오늘 함께 생각한 것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여기에 남한 미사일 기술이 넘어간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